안녕하세요. 윤현의 이기르 변호사. 네,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많은 분들에게 민식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네. 뭐 어떤 댓글은 전문가의 시선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뭐 전문가가 맞느냐, 뭐 네. 이런 비판 섞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살짝 좀 찔리네요. 네, 뭐 항상 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서 전문가가 맞냐, 책임감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분 이상의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계셨고, 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영상에 달렸던 그 댓글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서로 좀 내용을 좀 보충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좀 말씀드리고 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민식이법을 찬성하는 쪽의 댓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탑 렐리스트님이 한국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1위 국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도로에서 사망하거나 다쳤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사고입니다. 보행자 사고는 획기적으로 줄여야 할 사고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해 정말 스쿨존에서는 아이들이 튀어나올 수 있으니 과속을 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운전자들이 한다면 성공한 법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어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영상에 담았던 취지와 뭐 비슷한 의견인 것 네, 같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요새 운전하면서 좀 느껴요. 아직 법이 시행 전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갑작스럽게 차량들이 감속을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게 좀 그런 거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사망 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사망자 사고 중에서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하자라는 네.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역시 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또 OECD 그 수치만 보더라도요, 우리나라 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는데요. 자, 일본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를 보면 일본은 12세 미만의 일반 교통사고 사망자 수, 어린이 사망자 수가 111명에서 약 86명 정도까지 분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1명에서 83명 정도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거의 우리나라가 정말 2배가 넘는 수준이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일본보다 한 약간 2배 정도가량이 더 높은 거예요. 스페인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인구가 좀 비슷하죠, 그죠? 2011년에 42명, 2015년은 25명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꽤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또 있었는데 네네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좀 의구심 있는 분들에 대한 의견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연쇄 히트맨 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린이 보호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3초 내지 5초 미래의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두 번째, 슈퍼컴퓨터급의 판단력과 스피드를 보유해 긴급하고 정확한 판단과 순간 반응 속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외에는 주의무 위반을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민식이법에 대해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뭐 그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유감스럽게도 이런 의견이 지금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상에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런 업무를 직으로 하는 분들께서도 유감스러운 의견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굉장히 영향력이 크신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루셔가지고 이제 굉장히 운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위험성이 뭐 엄청나진 것 같다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네. 그러한 선입견 하에서 이제 반대하는 의견들이 이제 지배적인 뭐 그런 분위기가 된 그런 것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아까 이제 2015년 기준으로 네. 80명 정도의 어린이가
스쿨존을 포함해서 이제 지역에 관계없이 네네. 사망한 사고가 83건 정도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보면요, 2016년에 8명, 2017년에 8명, 2018년에 3명이에요. 네. 자, 지금 이제 민식이법이 이제 엄청난 형벌을 예정하고 있다, 이런 의견을 내고 계신데, 사실 1년에 2018년 기준으로 하면 3명입니다. 3명. 그만큼 스쿨존의 어떤 그 안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법률안을 좀 들여다볼 때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저희 이제 일상생활에 이번 3월부터 이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자, 그러면 그 2018년에 일어났던 3명의 어린이 사고, 전 어떤 그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사안에 지금 특가법에 적용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약간 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만약에 주의 의무 위반이 조금이라도 인정되면 무조건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민식이법 관련된 어린이 보호 의무보다 앞서서 정상운전이 곤란한 경우, 즉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경우에 관해서 이제 규정되었었던 그 특가법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위험운전 치사 예, 사고죠? 맞습니다.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고 형량은 이제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부터 15년까지 징역, 그리고 벌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내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내지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 사안이죠. 그럼 이 위험운전 치사상이 음주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규율되느냐, 의율되느냐? 아닙니다. 음주를 했을 때 만약에 갈치자 운전을 한다라든지, 누가 봐도 졸음으로 인해서 스르르르르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어떤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라든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너무나 심각해서 이 사건은 도저히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음주 사고로 볼 수 없다라고 할 때 특가법이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자, 민식이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법률 구조예요. 그러니까 교특법에서의 어떤 음주 내지는 그런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에 곤란했을 경우를 그대로 특가법에서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달리했다라는 거죠. 이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지 않고 설명을 정말 넘기고서는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정말 일반 국민들께서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슨 피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다 이렇게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요. 덧글에 대해서 좀 이제 특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법은 슈퍼맨의 관점에서 과실을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통 일반인이라면 이런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온다던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있느냐, 당시 앞을 좀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면 이것을 피할 수, 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지, 예지를 하고 아주 순간 반응 속도가 굉장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반인의 관점에서 내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곳을 지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인 예견을 할 수 하면서 주행을 했다라고 하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의 해석은 좀 너무 과장된 그런 해석이라고 보여져요. 또 민식이법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다음 댓글을 보면요, 진다리님께서 민식이법에 가중처벌이 과하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0km 서행은 당연하지만 민식의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23km였습니다. 고 김민식 군은 갑자기 도로에서 툭 달려나온 상황이었고요. 상식적으로 아이들에게 보통법규를 잘 지키라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없습니다. 시속 23km였다라고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게 감정서에서 나왔다 이런 걸 기사로는 접했는데 제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3km 속도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저도 좀 더 빨라 보였어요. 진짜 감정을 했을 때 23km 속도였다라고 한다고 해도 그 위치를 보면, 사고 발생 위치를 보면 횡단보도 위에 차량이 서 있고요. 횡단보도에 그 차량이 서 있는 뒤편으로 민식이가 뛰어나옵니다. 뛰어나오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횡단보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거기 신호도 없어요. 맞아요. 신호도 없는 횡단보도라면 앞뒤 안 가리고 뛰어나오는 학생들, 어린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그 영상만으로는 판단이 좀 불가능한 것이, 그 가해 운전자가 그 전까지의 그 운전은 어떻게 진행하였는가, 그런 것을 볼 수 없어서 그 영상만으로는 무슨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의견을 좀 개진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그 가해자분께서는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문이에요. 아무리 지금 이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피해가 발생하였고 구속 수사까지를 할 사안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건 맞아요. 어쨌든 피해자 쪽의 과실도 커 보이는 사건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구속 수사를 한다라는 거는 뭐 검찰이나 법원의 판단이겠죠. 뭐 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건 네, 일단 네. 기본적으로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것을 보이는데 뭐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네, 네, 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긴 네, 해요. 그렇긴 해도. 예. 근데 이 사건은 좀 이제 보행자 이제 피해자 입장도 피해자 쪽의 과실도 상당히 있는 그렇죠. 보이는 거기 참작할 때문에,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사고이긴 해요.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을 뭐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는 없다고 하는데 항상 많지 않나요? 굳이 네. 목소리가 있어야 하나요? 뭐 아이들 키우는 분들이면 누구라도 어린이집에서 아마 귀에 피가 나도록 들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거 한번 보실까요? 예, 다음 댓글도 볼게요. 저 닥터 이브님께서는요. 어린이가 가장 받아야 할 곳에서 보호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방지턱 설치 등 사고율을 줄이는 법이라면 긍정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도 드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스쿨존은 정말 어린이에게 절대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한 명의 목숨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동참해야 될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전 궁금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어린이 안전보호 의무에 관해서 법 개정이 개정된 것이 2008년 3월 21일 시행이었고 그때부터 2년간의 유예를 뒀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12대 중과실로 포섭되었을 때 과연 유의미하게 이 어린이 사고가 예방되었느냐를 보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쭉 찾아보았을 때 그 어디에도 유의미한 숫자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때 개정안에 관한 내용을 볼까요? 지금 그 민식이법의 어떤 개정 그 제한 취지와 거의 동일합니다. 결국은 뭐 이제 이런 어떤 증가 추세가 있다. 그래서 좀 보호의 어떤 의무가 이제 느껴진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그렇죠.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네. 이런 취지에서 중대과실에 포함시키고 처벌을 강화했는데 그렇죠. 그것만으로는 뭐 아무런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늘었어요. 2009년에는 535건이었었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가 2010년에는 733건으로 뜁니다. 2011년에도 751건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12대 중과실로만 포섭시키는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 어떤 그런 교통 안전을 선도하기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적인 그런 취지도 분명히 반영된 법안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한다, 어린이 안전을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좀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악법이냐 아니냐 네네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저는 악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저도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악법이라고 그런 여론이 형성된 주된 이유가 보면 뭐 사망 사고에 관련돼서 벌금형이 없다 뭐 네. 이런 부분인데 댓글 중에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 사망 사고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네. 뭐 가볍게 넘어져도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면 사망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죠. 네. 2018년도에 스쿨존 내의 어린이 사망 사고 건수는 3건에 불과합니다. 이거 0으로 만들자는 법이에요. 그쵸. 네. 그걸 갖고서 뭐 이제 악법이니 분명히 저희도 언급했지만 법을 운용하면서 그렇죠. 네. 발생할 수 있는 뭔가 운전자에게 가혹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또 시정을 해 나가거나 법을 운용하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어떤 그 민식이법, 가칭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특가법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에 비교 분석해 보았을 때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해도 아무 사안에서나 이 법이 적용될 건이 아닙니다. 이건 법 해석의 기본 중에 기본의 문제고요. 제가 꼭 2019년도 통계하고 네네네. 2020년도 통계 이런 거 짚어보면서 네. 과연 스쿨존 내 사고가 민식이법 시행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 오늘 말씀드린 댓글 외에도 민식이법은 생각 없이 만들어진 때법이다. 민식이법이 성급하게 통과된 점은 아쉽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전체적인 여론이 운전자를 뭐 범죄자로 만드는 뭐 그런 법이다, 악법이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그 민식군의 어떤 그런 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 고인을 욕되게 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나
비난이나 아니면 유족의 그런 어떤 그 비난은 좀 멈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비판 섞인 목소리도 소중하게 잘 담아보도록 노력할 거고요. 네. 네, 오늘 이슈톡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